송동구를 이해해야지 동대문구가 보여요. 아 그렇구나. 왜냐? 송동구가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얘가 아파트가 쫙 들어서면서 이제 입지만 순수하게 보이는 거죠. 빠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동대문구 중에서도 청량리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청량리는 사실 우리가 굳이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네. 호재가 워낙 많아요. 네. 우리가 막 개발 호재 많은데도 뭐 강남, 뭐 용산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그렇죠.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 그 다음으로 호재가 많은 데가 어디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네. 청량리. 진짜 오늘 제가 한번 쭉 준비해 봤거든요. 네. 호재가 그냥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면 오늘 시간 내에 다 먹겠네요. 네. 그냥 쓱쓱쓱쓱쓱 지나갈 텐데 네. 아 정말 많구나. 네. 청량리 투자 포인트 딱 정리해 보았는데 네. 일단은 노선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인 게요. 이게 동대문구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청량리가 동대문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동대문구가 아닌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예. 그만큼 네. 사실 여기서도 네. 그 네이밍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네. 빠숑님이 딱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네. 청마용성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만큼 동대문구에 대한 네. 이미지보다도 청량리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네. 훨씬 더 세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동대문구는 몰라도 청량리는 들어봤어. 딱 그렇죠. 이렇게 가는 만큼 네. 청량리의 그 브랜드 파워가 이제 점점 생겨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구에 없는 것도 아마 동대문자를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통 종로구 중구잖아요, 그쪽이.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결국 이제 청량리로 이 호재 지역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그쵸.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청량리는 사실 좀 동대문구는 몰라도 청량리는 아는 게 원래 청량리에 기차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용산역, 청량리역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지하철 노선들 이미 깔려 있는 노선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호재들 GTX도 우리가 딱 3개 환승 노선 중 하나가 청량리에도 있고 각종 호재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깔린다라고 하면 우리 이 일대에 네. 12개의 호선이 들어선다라는 거죠. 12개요? 그래서 와, 저도 그 네.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12개가 돼 해가지고 세어보니까 네. 아 기차역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그렇게 된다. 아, 지하철만은 그래도, 예. 그렇게 아니지. 12개 노선이 들어온 지역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90년대 이제 학번들은 MT를 다 그 청량역에서 출발했어요. 뭐 가평, 뭐 이거 있잖아요. 춘천, 여기 강촌 이런 데 있잖아요. 대성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데들을 다 기차 타고 거기서 갔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 낭만과 추억이 있었던 춘천 가는 길이라고 김현철 노래 아시죠? 예, 아무튼 저 그 잘 추억이 있는 모르지만.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 서쪽 천안권이나 서부권이나 동남권에서 보면요, 제일 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MT 갈 때만 가는 지역,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좀 네. 멀어요, 심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구 자체가 사실 그 일대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워낙 구도심이었죠. 그쵸. 네. 이때가 뭐 전농 다신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거의 전농 다신 뉴타운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지만 사실 그 다른 데들도 네. 이제 개발들이 속속 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일단 바뀐다. 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하면 명문대학교들이 그쪽에 다 밀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 동북권 쪽에 뭐 일단 뭐 제일 좋은 학교는 고려대일 텐데 그렇죠. 또 고려대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모여 있죠. 대학교들이. 우리 뭐 경희대, 뭐 시립대, 또 카이스트 서울 네네. 캠도 이쪽에 있고 네. 또 그 고려대는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성북동이죠. 예. 성북구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더 가까워요. 이게 그렇죠. 산이 예. 뒤쪽을 막히기 아니,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에요, 다. 일단 제일 핵심 저는 이 부분을 딱 꼽아보았어요. 재개발의 메카다. 네. 천지개벽한다. 이 재개발의 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동대문구 위치인데 네. 빠숑님, 동대문구 하면 이미지가 좀 어떤가요? 일단은 그 재래상권이 좀 많고 뭐 아파트가 떠오르기보다는 그 좀 복잡하기한 그다음에 좀 낙후되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분위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낙후된 분위기 이런 게 딱 떠올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네. 동대문구 하면 약간 거주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지만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대문구 위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뭐 이미지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사실 우리가 서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중심지라고 하면은 에워싸고 있는 배우 수요지가 있어야 그쵸. 되는데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경기도랑 붙어 있는데 도심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까지는 그냥 에워싸여져 있죠. 그쵸. 서울로. 예. 우리가 이쪽으로 출근하든 강남으로 출근하든 해서 우리가 딱 3도심 중에서 2개를 일단 커버할 수가 있고 한강을 끼고서 네. 마포, 용산, 성동 가면 좋은데 네. 비싸잖아요. 거긴 뭐 한강 때문이라도 비싸고요. 그쵸. 그리고 또 먼저 개발도 되어 있고. 예. 내가 마용성은 가고 싶지만 음. 자금이 안 돼서 다른 데를 어디를 볼까 했었을 때 사실 여기가 절대 무시할 때가 아니고 이미 가격적으로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도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지금 동대문구 33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14억이에요. 언제 14억이 됐어요? 지금 보면 14억을 모르는데 예. 마용성은 뭐 무슨 17억 넘어가잖아요. 오늘 보니까 호가가 실거래가가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15억 5천 찍었더라. 18억 5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신촌 그랑자이는 지금 호가 20억 나오고 예, 있고 여기 성동구 같은 경우도 호가 막 지금 17억, 18억 이렇게 거기는 뭐 나오고. 일단은 뭐 트리마즈 하나로 끝났어 그냥. 아, 뭐 하긴 트리마즈는 사실 좀 넘사벽 30억의 라인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 마용성 가면 당연히 좋지만 안 네. 됐었을 때 차 선택을 어디를 볼까 했었을 때 동대문구가 대단히 범용성이 좋은 위치고 재개발의 메카라는 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했었을 때 성동구를 생각해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 10년 전 성동구 하면 지금이야 마용성 하면서 강북 3대장이지만 네. 10년 전에 성동구 이미지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동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압구정이랑 붙어 있는. 네. 거기 빼고는 거기도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었는데 거기 빼고는 살만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예. 뭐 성수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금호동도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재개발 예정지가 있긴 했는데 다 진행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랬었죠. 그 옥수동 자체도 예. 딱 한강변에 있었던 네. 걔네들만 좀 아파트였었지. 그러니까 매력적인 또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쵸. 강남에 가깝다는 이유 딱 하나였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당장 옥수동을 봤었을 때 옥수역 인근은 아파트가 먼저 있었었는데 좀 이제 금호역 인근으로 가면 네. 거기는 진짜 우리 10년 산동네 달동네 예. 이야기하던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에워싸여 있어갖고 역 부분만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바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쪽 단지에서 저쪽 단지 안 보여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음. 성동구 이야기, 옥수동 이야기를 왜 했냐? 사실 옥수동이 대표적이에요. 지금 옥수동 하면 정말 성동구에서도 가장 비싼 단지. 뭐 파크힐스 뭐 이런 그쵸. 거 장난 아니죠. 예. 레미안, 옥수 리버젠, 리버젠, 예. 옥수 파크힐스 막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싹 옥수 12구역, 13구역 해가지고 딱 개발이 되고 나니까 옥수동이 제일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거든요. 성동구에서. 그렇죠. 제일 산동네 달동네였다 보니까 개발이 먼저 들어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옥수동이 다 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가장 핫한 데는 성수동이긴 하지만 네. 사실 성수동도 우리가 딱 서울숲역에서 딱 이 라인만 그렇죠. 그 라인만 비싼 거지 뒤쪽 라인만 하더라도 아직도 성수동 보면 공업지대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상가 위주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많으면은 이게 주거지로서 이렇게 메리트가 높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옥수동은 딱 들어가면 되게 괜찮다. 그리고 네. 옥수동 딱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은 그 누구도 거기 산동네 못 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부자들이 살아요. 그쵸. 그래서 무시했다가는 너 얼마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성동구가 옥수동뿐만 아니라 막 왕십리 뉴타운도 1, 2, 그렇죠, 3구역 그렇죠. 다 완성되고 네, 상황심리. 또 금호동도 얘기하셨잖아요. 금호동도 이제 신금호역 기준으로 해서 싹 다 아파트들 완전 바뀌었죠. 들어서고 에어스가 다 에웠었죠. 성동구가 재개발 메카였었어요. 그러네요. 한동안 그랬네요. 10년 동안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20개가 넘어가요. 10년 전만 해도 광진구가 핫했었지. 광진구는 광장동 구이동이 완전히 아파트 촌이었잖아요. 그랬었지. 성동구는 취급도 안 하다가 아파트도 지금은 없었고. 오히려 막 마용성 타이틀은 성동구가 가져가고 그만큼 성동구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네. 성동구를 이해해야지 동대문구가 보여요. 아 그렇구나. 왜냐? 성동구가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얘가 아파트가 쫙 들어서면서 이제 입지만 순수하게 보이는 거죠. 성동구의 입지를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옥수동 딱 동호대교 건너서 강남 압구정 3호선에서 옥수역에서 한정거장 가니까 압구정역. 예. 성수동이 왜 핫하냐? 성수대교 건너가니까 압구정이고 압구정 로데오. 예, 그쵸. 딱 나오죠. 예. 그리고 분당선.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 가니까 압구정 로데오역. 그렇죠, 그렇죠. 딱 이 입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단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입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로서의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그 가치가 이제 뛰어난 건데 네. 동대문구 똑같단 거예요. 동대문구가 지금은 아직도 이미지가 사람들이 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쫙 들어보면 개발 호재들 이렇게 많고 그 재개발이라는 걸 전 자체 호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바뀐다. 음. 이런 표현들까지 쓰다 보니 동대문구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